덴마크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법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을 하면서 2030년의 목표를 1990년 대비 70%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넷제로를 선언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제 BAU 37%를 줄이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근데 이제 BAU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인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한다면 그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90년도에 비해서 지금 에너지를 2배로 사용한다. 온실가스를 2배로 쓴다. 그럼 2배에서 37%를 줄이겠다는 건 1990년대 대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소위 이제 비판하는 비판거리가 되고, 이렇게 온실가스에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 동시에 내년에 있을 P4G라고 있는데 네,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이제 다 정부 간의 그런 협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P4G라고 하는 그 정상 회의를 내년에 저희 우리나라가 개최를 하거든요. 굉장히 야심찬 목표인 거예요. 정상회의를 이 유엔이 지정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야심찬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는 온실가스는 계속 좀 양보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겠죠. 여튼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덴마크처럼 2050년대에 온실가스 넷제로가 가능하냐? 2030년도에 어떤 타겟의 딱 절대적인 수치 양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능하냐?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넷제로에 있어서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선언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니까. 그리고 다만 이거는 정치적인 의지와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이제 방향성인 거고, 그 방향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넷제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이미 가는 방향이라면,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면 앞서 나가는 게 낫지 후발주자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게 크게 이득이 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야 하는 싸움이라면 먼저 시도를 하는 게, 먼저 시도를 하고 먼저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 있다. 덴마크가 어떻게 그럼 이런 식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덴마크에서 이제 1985년도에서도 그랬지만 1995년, 2000년 초반, 2012년을 거쳐서 정치 차원에서의 여러 연대를 이루어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양당 그 거대 양당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다 소수당이에요. 그래서 한 8개, 9개의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에 의회에서 덴마크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협정을 체결합니다. 2020년까지 풍력발전으로 전체 발전 비중의 50년을 충당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 전기 소비량의 100%를 충당하고 2050년까지는 그 이후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요. 이게 그 당시에 한 정당을 빼고 다 동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18년에 다시 한번 이 에너지 협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9개의 정당 중에 9개 전부 다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향 조정을 해요.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총 에너지 5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풍력을 주로 많이 했는데 태양광도 하겠다. 그리고 2030년, 50년까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에 따른 이행 전략은 정치권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안아다오. 이런 식의 약속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가다 보니 그 정치적인 배경으로 정부나 사업이나 시민들이
이제 걸음을 내디딜 때 조금 더 일관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정성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이제 나중에 공사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돼요. 뭐 짧게는 뭐 5,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5년이고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아예 다른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제 열심히 재생에너지 하세요. 열심히 정부가 서포트를 해주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손바닥 딱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상풍력을 하다가 그냥 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떤 식의 정부가 역할을 했느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스톱 샵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부처들이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 부처가 관할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부처 간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덴마크 에너지청에게 위임을 해서 특별히 이제 해상풍력의 허가 권한을 덴마크 에너지청이 가지고 있고 이는 이제 사업자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합니다.